BBS 사랑방 시작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우의 강지재 변호사님, 파이낸셜 뉴스 장용진 기자님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두 분도 좀 인사를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이 참 이렇게 매번 어색하군요. 예, 저기 지난주까지 조선일보 신정선 기자님이 해주셨는데 그 일정상 도저히 또 바쁘시다 그래서 예, 또 장용진 기자님이 오늘부터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오래 해주세요, 장 기자님.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요즘 정말 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이 아동 학대 사건들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신년 벽두부터 참 이거 안 좋은 소식인데 지난해에는 참 그 어린이집 영유아들을 학대하는 그 선생님들이 이제 많아가지고 그것이 이제 뭐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키고 네. 그랬었는데 이게 우선 부천 지금 아들 그 초등생 시신 훼손 이전에 이 사건이 이제 발견되게 된 계기. 네. 일단 11살 소녀가 이제 감금했다가 탈출을 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정부에서 전수조사를 하다가 이제 이게 그렇죠. 시신 훼손 사건이 이제 발견이 된 거죠. 우선 그 11살 소녀 얘기 요거부터 잠깐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장 기자님. 제게 지난해 12월 중순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11월 중순. 네. 네. 인천 연수구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11살 된 소녀가 갑자기 어느 슈퍼마켓을 찾아와서 배가 고프니까 빵을 좀 달라라고 예.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슈퍼마켓 주인이 보니까 이 아이가 너무 왜소한 데다가 맨발이고 예. 그 엄동설 안에 반바지와 반팔 옷만 입고 있더라. 예. 그래서 너무 이상하길래 일단 들여보내서 예. 일단 빵을 먹인 다음에 도대체 너 어디 사니? 이렇게 차근차근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그동안 감금됐다는 사실이 확인된 거죠. 아하. 재밌는 거는 이 아이가 2층 빌라에 사는데 예. 이 가스 배관을 타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아이고. 예. 근데 재밌는 것은 이게 재밌다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아이가 그 당시에 이미 늑골이라든지 갈비뼈가 이미 골절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얼마나 내려오는데 아팠겠습니까? 아이고. 이게 갈비뼈가 부러지면 거동이 힘들거든요. 근데 그 몸으로 이렇게 예. 가스 배관을 타고 내려왔다는 건 정말로 애가 그 배가 많이 고팠다는 걸 의미하고요. 거의 생존입니다. 예, 그렇죠. 진짜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했던 거죠. 그러니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렇게 탈출한 것인데요. 바로 이 사건 이후에 우리 정부에서 예. 이 전국에서 이게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장기 결석에 들어가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들어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또 다른 부천 지금 사건이 전국을 드러나게 된 겁니다.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이 부천 시신훼손 사건이 들통이 나는 거군요. 예. 참 듣기만 해도 눈물이 나서 제가 오늘 진행을 잘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참 그 당시 이제 연수구에서 발생했던 이 11살 소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A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예. 이 A양의 키가 120cm였다고 그래요. 11살이. 그렇죠. 예. 몸무게는 16kg. 그러니까 보통 4살 아이라고 하는데 11살이면 사실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런데 키가 120에 몸무게가 16kg이면 사실 뭐 의사분들께서는 이게 그 4살짜리 아이의 몸무게다라고 하시는데 예. 사실 요즘 이렇게 발육 상태가 좋아서 한두 살만 돼도 16kg이 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아하. 사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도 돌이 살짝 지나니까 16kg이 넘더라고요. 그렇죠. 장 기자가 이제 또. 예. 예. 그래서요. 예. 그런데 11살짜리가 16kg이라는 것은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굶주림을 당했고 학대를 당했다는 예. 거죠. 지금 나오기로는 뭐 약 2년 동안 그 감금을 당한 것으로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2년 이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강 변호사님 누가 이런 짓을 한 겁니까? 이 제정신입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범죄들이 보통 이제 부모들을 저지르죠. 그 가정에서 저지르는데 이 뭐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제 밝혀진 요번 시신 훼손 사건 예.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이게 이제 가정 내에서 일어나고 부모가 저지르니까 외부에서 알 수가 없어요. 하하. 네. 그렇죠. 뭐 부모가 뭐 예를 들면 학교 며칠 안 나오니까 이제 학교에서 뭐 연락을 해봤다 선생님이 예. 왜 애가 안 나오냐 그랬더니 뭐 아파서 뭐 어디 친척 집에 보냈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어떻게 밝힐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이런 게. 아니 근데 이 아버지는 이 11살 소녀 아버지는 지금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 제정신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멀쩡하죠. 사실 보면은. 근데 예. 다만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느냐,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이 가능하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컴퓨터만 했고, 동거녀와 함께 집에 처박혀서 컴퓨터만 계속했다. 게임만 계속했다. 아니, 그 이렇게 돼 동거녀는 있거든요. 뭐 그러면 아버지가 그러면 좀 말리든지 뭘 좀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사실 대부분의 경우 이 아동학대 사건을 보면은 이 부부가 공범이거나 아니면 한쪽이 특별한 방조범이거나 어쨌거나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경우가 다 많습니다. 근데 특히 이 동거녀의 경우는 친어머니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예. 지금 이 11살 소녀는 아주 지금 따뜻한 보호 속에서 좀 웃음을 많이 찾았다면서요. 네, 뭐 어제 퇴원을 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아하. 재밌는 거는 그 약 한 달 정도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몸무게가 거의 2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정말 이거 뭐. 정말 눈물이 나오네요. 눈물이 나와. 예. 근데 강 변호사님, 네. 이게 만약에 정신병력 같은 것이 만약에 확인이 되거나 정상적이 아니다 이러면 이게 또 뭐 형량이나 이런 데 참작이 됩니까? 네, 뭐 형법에서 이제 심신 장애자의 범죄는 이제 벌하지 않도록 이렇게 규정이 있죠. 그 형법 10조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심신 장애로 인해서 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그 의사결정할 능력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고요. 예. 그 이렇게 이런 능력이 없는 경우로 이제 심신 상실이라고 하고요. 이게 미약한 경우로 이제 심신 미약이라고 하는데요. 예. 심신 미약의 경우는 이제 형을 감경하죠. 예. 근데 이 경우에 그러니까 심신 상실이나 미약에 해당하느냐 이거는 이제 좀 따져봐야 되는데 아하. 쉽지 않죠, 그걸 따져보는 게. 법원에서 뭐 예. 잘 인정하는 건 아니고요. 네, 특히 뭐 이 정도 뭐 게임 중독이었다라든지 뭐 이런 게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뭐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의미 있는 심신 장애로 보긴 좀 힘들 거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감경을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요, 이 죄 처벌이 좀 약해요. 사실 보니까 제가 몇 번을 찾아봤는데 아동복지법에 보면은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예 아동을 매매를 한다거나 뭐 성적 가해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뭐 10년 이하까지 올라가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나중에 그 가중 처벌을 한다, 또 누범이다 이렇게 뭐 경합범 처벌한다 이렇게 해서 최대한 가중을 한다 하더라도 7년 6개월이 최대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예. 사실 아동에 대한 학대가 사실 참 이렇게 저항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나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에 대한 학대이기 때문에 죄질이 상당히 무겁거든요. 근데 처벌이 참 이렇게 약한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군요. 요건 종합적으로 지금 뭐 전국을 들끓게 하고 있는 그 얘기를 좀 더 해본 다음에 종합적으로 한번 더 정리를 해보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장기 결석생들, 이 초등학생들 중에서 장기 결석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정부에서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더 기막힌 이제 사건을 발견하게 된 거죠. 이제 부천에서 친부모가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밝혀진 바로는 사실상 폭행으로 인해서 네. 아들이 사망을 했고 이 사망을 해서 시신을 유기하고 훼손하고 냉장고에 보관을 하고 또 지금 그걸 또 어머니는 방조를 하고 그래서 검찰에 지금 송치가 된 그런 것까지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데 네. 저는 궁금한 게 이 사건의 두 가지예요. 이게 부모가 이게 치킨을 시켜 먹었다면서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행동을 예. 못하죠. 근데 이분들은 그런 겁니다. 자신의 아이에 대해서 예. 애착 관계가 없는 거죠. 아들에 대해서. 네. 예. 나한테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특별한 애정이라든지 이걸 느끼지 못하는 거죠. 가족으로서 그러니까 느끼지 못하는 거네요. 그렇죠. 내 자식으로서. 예. 자식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거죠. 아마 이분은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이 부모 역시도 과거에 자신의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학대를 당하고 쓰러져 있고 거의 그 병에 심각하게 들어 있는 상태였는데 나의 부모는 나를 전혀 돌보지 않았다라는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아이에 대해서 잘 돌보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아하. 경험상. 예. 근데 누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모정이나 부성 같은 경우는 본능일 수가 있는데 예. 그 부성이나 모성의 발현 방법은 학습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학습받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아. 죄의식을 전혀 못 느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죄가 가볍지 않죠? 강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뭐 살인죄 일단 적용. 예,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요. 처음에 이제 구속 영장 청구할 때 그 범죄 사실은 폭행치사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죽일 고의는 없었다. 뭐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뭐 애매해서 좀 네, 예. 때리다 보니까 죽었다 이건데요. 근데 7살짜리 아동을 아버지 성인이 무차별적으로 구타를 했다. 그랬을 때 죽을 줄 몰랐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실제로 뭐 판례를 봤을 때도 뭐 성인 여성의 뭐 배를 걷어차거나 뭐 이런 경우에도 살인죄 적용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게 예. 이제 미필적 고의라는 건데요. 미필적 고의. 네. 예. 죽을 것이라는 거는 인식했지만 가능성을 인식했지만 그냥 감수했다는 거죠. 그걸 예. 죽어도 할 수 없다. 뭐 예. 이렇게 감수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살인죄가 이제 적용될. 이 법률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아주 그냥 서늘하고 냉정합니다, 굉장히. 예. 변호사님 변호사님이시니까 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사실 이게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본데 사실 저희들도 어렸을 때 엄마한테 빗자루로 많이 맞았어요. 예, 뭐 빗자루로 뭐 태극기 꽂아놓는 거 대 이런 걸로 이제 말썽피우다 많이 맞았는데 사실 뭐 그거 가지고 지금 뭐 엄마를 원망한다든지 뭐 이런 거 전혀 없지 않습니까? 엄마에 대한 사랑은 뭐 나이 갈수록 하는데 근데 분명히 이제 그때 저희 어머니들 세대도 그러시고 이제 자식을 좀 많이 소유물로 이제 여기셨는데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그 강한 피부치에 대한 사랑을 전제로 한 정말 그러니까 어렴풋이 이게 엄마가 날 사랑하니까 이러는구나 이런 거는 이제 우리도 어렴풋이 이제 느꼈던 거죠 어릴 적에.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제 아이가 네. 이제 14살이 되다 보니까 말썽을 많이 부려요. 이제 예. 남자아이다 보니까. 그럼. 이제 뭐 중2병이라고 그러는데 진짜 중2병이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예. 정말 힘들 때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쥐어받기도 하고 예, 매를 들기도 하는데 그러고 나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제. 그죠. 예. 그러니까 며칠을 가요. 이제 혼자서 끙끙 앓는 거예요. 이제 예. 그거를 이제 또 말을 못 하고. 예. 근데 이제 그 자녀들도 자식 같은 경우에도 그거를 직접 말로 전해 듣지는 못했지만 그게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게 있는 거죠. 예. 근데 그런 것 없이 어떤 일방적인 어떤 가해와 폭력 예. 그리고 어떤 그 보호나 이런 그 양육 없이 말 그대로 폭행이라든지 어떤 약자에 대한 화풀이라든지 이런 것만 가해지는 경우는 분명히 또 다르게 구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제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아동학대 피해자니까 예. 아동학대 피해를 입은 그 아동 같은 경우에 이 상당히 재밌는 사실이 재밌다고 해야 될지 불행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자기가 학대를 당했는데도 부모한테 돌아가고 싶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애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 11살 소녀도 아버지를 처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 또 기사가 될 정도로 네. 대부분 그렇게 해도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밖에 없다는 것이 애들이 보통 임정인데 근데 지금 강 변호사님한테 요 대목에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이 부모가 오직 했으면 그랬겠느냐 학대를 하고 때리고 심지어 어떻게 하면은 사망하게 이렇게까지 했겠느냐 이래갖고 이 형량이 굉장히 가볍더라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 부천 시신훼손 사건 같은 경우는 딸아이가 남아있기 때문에 뭐 아버지는 중형을 받더라도 어머니 한쪽 정도는 남겨갖고 그 아이를 보호하게끔 해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건? 일반적으로 한 가정에 아버지 어머니 둘을 다 구속한다든지 예. 아니면 뭐 형제간이라고 하더라도요. 그 공범 관계에 있는 뭐 둘을 다 구속한다든지 이런 거는 좀 사실 좀 우리 법원 실무에서 예. 좀 이렇게 좀 꺼려했죠. 좀. 한 가정에 다 뭐 네. 구속시킨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엄마 아버지를 다 중형을 주고 뭐 혹은 네. 뭐 살인죄를 적용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좀 네, 그리고 드문 경우군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도적으로 아버지가 이제 살인을 행한 거고, 예. 어머니는 이제 방조 내지는 뭐 예. 사체 유기, 사체 손괴 이런 거에 이제 방조범 정도잖아요. 예, 그래서 예. 아마도 예. 네, 형을 받긴 받겠지만 어쨌든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예. 게 좀 참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딸아이를 위해서 또 딸아이에 대해서는 굉장한 애착을 보이더라고요. 네. 사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또 조금 결이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애착과 그 폭행은 또 종이 한 장 차이라는 얘기도 네. 있어요. 그러니까 애착이 좀 지나쳐지면 이게 폭력으로 발현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아동 이 복지 관련자들의 아하. 대부분의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딸에 대한 애착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어떻게 바뀔지는 모른다는 거죠. 음흠. 따라서 이 어머니하고 딸을 격리시켜둘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또 많습니다. 아, 오히려? 예.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이 그런 게 있어요. 이게 그 성폭행 같은 경우도 보면은 병이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아하.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계속 같은 범죄를 저지른대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통제를 하려고 해도 계속 범죄를 저지르는데 아동학대 역시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아주 습관적으로 하는군요. 예, 그렇죠. 질병인 거죠, 이것도. 예. 따라서 이것은 적당한 치료, 처벌뿐만 아니라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반드시 재발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대상은 과거에 애착을 보인 대상이든 아니든 사실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아. 왜냐하면은 이것이 아동학대의 기본적인 배경이 예. 나보다 약한 사람, 예. 그런데 나한테 저항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일방적인 폭행 성격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크지 않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이상 얼마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군요. 아, 그러고 보니까 뭐 가정폭력, 아동학대 이렇게 하는 분들 보면 밖에선 정말 조용하고 말수도 없고 흔히 말하는 그 내성적이고 얌전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집에 가면은 이제 그렇게 돌변하면서 하는 거고. 아, 성폭행 같은 경우도 그렇군요. 강 변호사님이 성폭행 이런 사건 굉장히 많이 맡으셨잖아요. 아, 네. 제가 뭐 피해자 국선 활동. 아, 피해자 국선 활동. 네. 훌륭한 일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장 기자님 말씀대로 그게 근절되지 못하면 초장에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아 있군요. 네. 그래서 그 요즘 그 이 학대 범죄들이 예. 많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법을 하나 제정을 했죠. 그래서 아동 학대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해서 이제 뭐 형량도 좀 강화하고 아하. 네, 가중 처벌하는 그런 예. 조항도 넣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뭐 검사가 친권 상실 신고 아하. 네, 신청을 친권 한다든지 상실. 예. 네. 그리고 뭐 아동 보호 명령 뭐 이런 제도를 만든다든지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뭐 피해자 그 국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아동 사건에서도 피해자 국선 변호사를 이제 선임을 해서 아, 예. 네, 도와주도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법을 좀 정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 네. 정비를 하고 있긴 있군요. 네. 저는 왜 이런 일이 터지면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하지 않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거는 옛날 학교 폭력 때 관련해서 아마 뭐 4대 폭력에서 발표한 적은 있는데 이 정도 되면 이게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해야 될 정도입니다. 이게 전수조사를 해서 아니 아이들만큼 지금 소중한 게 뭐 있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이 노동법이나 이런 거에서 지금 담화를 발표하실 게 아닌 것 같은데. 예, 저는 이게 참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정말 엄격하다면서요. 네, 뭐 아동에 대해서 굉장히 네. 엄격하죠. 우리 뭐 우스갯소리로 네. 미국 가서 아이가 되게 귀여워서 이렇게 한번 네. 쓰다듬었다. 뭐 이런 경우도 이제 처벌되고 뭐 이러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 좀 우리 사회 제가 뭐 제 의견인데요. 예. 그 우리 사회에서 왜 이렇게 아동 학대 범죄가 이렇게 좀 많이 일어나느냐. 예.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요. 좀 너무 체벌에 대해서 좀 너무 관대합니까? 관대하다. 예. 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사랑의 매다. 예. 그래서 근데 사실 아까 장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이 폭행과 이 체벌 예. 이거는 사실 엄격히 구분은 됩니다. 예. 그 맞는 사람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럼요. 이 사람이 예. 사랑으로 나를 뭔가를 예. 가르치려고 하는 거와 그냥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예.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체벌에 대한 관대한 그런 생각이 분위기가 이런 폭행을 좀 낫지 않나 맞아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부모가 오직해서 뭐 사랑의 매다. 사실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폭력도 우리가 늘 그렇게 받아들였잖아요. 정말 많이 맞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네. 제가 학교 다닐 때 정말 지긋지긋하게 맞았던 것 같아요. 또 맞은 것도 집에 가서 엄마한테 보여주면 뭘 선생님이 때린 것 같고 그러냐 이래갖고 아, 참 군사시대 중고등학교 다녀서 그런지 정말 많이 맞았던 것 같은데. 근데 그때도 선생님이 이제 때리는데 예. 그 이제 폭행을 하는 선생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막. 선생님들이 예. 그런 예. 분들이 있었는데 구분이 그런 거는 가죠. 예. 뭐 명백히 알죠 예. 학생들이. 네. 근데 정말. 이제 그 당시에 폭행하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사랑의 매를 드시는 분들을 핑계 대는 거죠. 그렇죠. 네, 핑계로 맞습니다. 대는 예. 손찌검들을 하고 네. 자기 분이 풀릴 때까지 발길질을 하는 이런 선생님들이었고 저희 때는 유독 그런 선생님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승의 날 찾아갈 선생님이 없다. 뭐 이런 게 저희들 세대 때 또 특징이 아닌가 싶은데 물론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예.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슈퍼마켓 앞에 차 안에 애만 넣어놓고 잠깐 들어갔다 와도 사이렌이 벌써 울려갖고 예, 벌금을 뭐 얼마나 내고 뭐 이런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그 차량 안에 아이를 혼자 놔두는 것이 이게 학대의 한 유형으로 예. 또는 방임의 한 유형으로 이렇게 그 인정을 받고 아하, 있더라고요. 예. 근데 좀 위험하긴 합니다. 예. 우리는 좀 그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그 그렇죠. 인식이 부족하긴 한데요. 사실 차량 안에 아이를 혼자 두고 가는 건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아.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아, 그럼요, 예, 그럼요. 차 아이고. 안에서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문제 생길 수도 있고 또 이 주차장이라는 곳이 생각보다 사고가 많습니다. 아, 예. 근데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아이 혼자 있는데 사고가 난 경우에 사실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미국 사례이긴 합니다만 주차장에서 차량 사고가 나서 차량이 심하게 부서졌대요. 예. 근데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차량 소유자가 빨리 나타나지 않으니까 견인차로 견인을 해가 버렸답니다. 아. 근데 그 안에 아이가 있었던 거죠. 예. 한참 뒤에 아이가 발견됐던 아,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거 보면은 요즘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차에 보면은 아이가 타고 있어요라고 써붙여 놓은 예, 거 있죠. 예.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에 미국이 시작된 거였답니다. 아, 아이가 예. 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은 아이가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 이런 의미였던 거죠, 사실은. 그렇군요. 참, 우리도 좀 이렇게 강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게 좀 처벌이나 이런 것들이 수위가 좀 높아야고 이게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켜야 될 것 같습니다. 부모들도 자꾸 자식들을 이렇게 소유물로 생각하는 그런 걸 좀 버리고 예, 저희 세대부터 좀 노력을 해야겠지요. 끝으로 강 변호사님, 이게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게 좀 또 하나 지금 연초부터 화두가 됐던 게 이 신생아들 매매. 네. 이거 참 이게 그러니까 아이를 낳은 사실을 숨기고 싶은 미혼모랑 아이를 처음부터 이제 자신의 친자로 넣고 싶은 출생신고하고 싶은 어떤 양부모들 사이의 어떤 은밀한 거래가 이제 비밀리에 이루어졌던 것이죠. 이제 그 사이에서 아이들은 마치 물건처럼 취급되어지는 거고요. 여기에 또 당연히 브로커가 끼고 이게 근데 우리 지금 입양 특례법이라든지 무슨 호적제도 이런 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끝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뭐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요. 그 나오는 이유가 그 입양 특례법에 보면은 그 입양을 하려면 원래 우선 이제 출생신고가 돼 있어야 돼요. 예. 돼 있어야 되는데 이 혼인 외 출생자, 아하. 혼외자의 경우에는 이제 이 어머니가 출생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아하, 근데 그렇군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미혼모 뭐 이런 경우에 그 출산 사실 자체를 숨기기 위해서 음흠. 출생신고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뭐 맹점을 타고 그 이런 신생아 매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요. 근데 이 문제가 이제 뭐 법이 허술해서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아. 제 생각은 그 문제보다는 이것도 예. 이제 사회 인식의 문제인데요. 우리 사회 자체가 이제 입양을 굉장히 꺼려하는 뭐 혈연 중심의 이런 내핏줄. 혈연 네. 중심 때문에 입양을 좀 꺼려하는군요. 네, 입양이 예. 공개되는 걸 꺼려하는 거죠. 그래서 뭐 과거에 뭐 우리 해외 입양 굉장히 많았잖아요. 세계 예. 뭐 제1의 고화 수출국이다 뭐 이런 오명도 있었는데요. 맞아요. 예. 그런 분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혼모들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예. 이게 곱지 않죠. 네, 예. 뭐 낙인이 찍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법이 어떻게 정비가 돼서 그거를 막을 수 있도록 정비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일들은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가 바뀌지 않는 이상. 아, 그렇군요. 네. 예. 사실 이렇게 뭐 입양 관련해서 법률을 어긴다는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죄책감을 느끼는 분들도 적어요. 없어요, 거의. 아, 그렇군요. 예, 제가 이렇게 몇 번 소위 말하는 이런 그 아이를 건네받고 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 좀 취재를 좀 해보기도 했는데 예. 너무 흔해요. 솔직히 말하자면은 인터넷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광경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근데 왜 그러냐면 아이를 넘기는 산모나 예. 아이를 넘겨받는 이 양부모 모두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우면 되지. 이런 그렇죠. 생각이거든요. 아이를 위한 일이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는 예. 거죠. 네. 거기에 이제 아이의 어떤 이 피덩이의 권리 같은 건 이제 다 배제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너무 이게 뭐 그 몇십만 원의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게 이런 것들이 참 입에 담기도 힘들 만큼 슬픈 얘기들인데 어떤 큰 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그럴 경우에는 사찰에 맡겨라. 이런 말씀을 큰 스님이 언젠가 한번 해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 이게 참 오늘 참 우울한 얘기들을 계속 했네요. 예, 이게 참 토요일 저녁에. 알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지금 오늘 대상이 됐던 분들은 지금 다 사법 처리 수준에 다 들어간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네, 다 기소가 됐고요. 예. 이제
공판이 남아 있는 거죠. 좀 우리 그 형량이 좀 죄질에 걸맞게 좀 무거웠으면 하는 것이 네. 좀 국민들의 바람인데 어떻게 됐는지 한번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아, 오늘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서 그런지 여유가 좀 있군요, 오늘은. 예.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주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